이 정도면 확실히 우리나라 여론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가격이 비싸다는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할인을 결정했다고 하죠. 700만 원이 넘는 할인이라고 하는데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이번 가격 인하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비아디가 한국 출시를 앞두고 있죠. 사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용 전기차 쪽은 딱히 걱정이 안 됐습니다. 왜냐면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유수의 수입차 브랜드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게 한국이기도 하고 비아디 승용 전기차들이 그렇게 저렴한 차들은 아닌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 질문을 하나 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만약 얘네가 가격을 확 내려버려서 보조금 영향도 피해가고 가격 경쟁력이라는 걸 갖춘다면 그땐 어떻게 될 것 같냐는 거였는데 이게 지금 현실이 됐고 최근에 애플카도 공식적으로 계획을 폐기한다는 소식이 나와서 관련 내용을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비아디의 승용 전기차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누차 말씀드렸던 게 있죠. 흔히 말하는 가성비 중국 전기차는 말 그대로 초소형 전기차나 소형 전기차라서 저렴한 경우가 많았다고요. 비아디도 언젠가부터 고급화 바람이 불어서 C 같은 차들도 가격이 꽤 나갔었고 이렇게 되면 굳이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글로벌 브랜드 전기차를 내버려 두고 살 이유도 없다고 짚어드렸습니다. 그런데 비아디가 만약 가격을 낮춰서 들어온다면 그리고 이 가격 인하가 소형차뿐만 아니라 중형과 준대형차까지 결정됐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실제로 지금 줄줄이 폭탄 할인을 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연초에는 1,800만 원 아래로 신차를 선보였고 이때까지만 해도 소형차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중형 이상 세단하고 SUV까지 할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말로만 듣던 치킨 게임이 드디어 시작됐고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테슬라를 비롯한 다른 브랜드들도 긴장을 해야 할 때가 됐다는 거죠. 비아디가 얼마 전에 한과 탕이 연식 변경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한은 2023년형보다 13.8%가 낮아진 가격으로 출시됐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740만원 정도가 빠진 겁니다. 이외에 준중형 세단인 침플러스 같은 차들은 기존보다 20%가 내려가서 1480만원이라는 가격으로 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내 경쟁사인 상하이 GM의 우링 자동차, 창안 자동차 등등 대부분의 회사들이 가격을 줄줄이 내리고 있는데요. 얘네가 가격을 내리는 이유는 단순히 가격 경쟁만 있는 게 아니죠. 중국 전기차 회사들은 과잉 설비 때문에 머리가 아픈 상태거든요. 말 그대로 수요와 실제 생산량보다 생산 능력이 너무 높은 상태란 건데요. 실제로 2022년 말을 기준으로 중국의 승용차 생산 능력은 총 4,300만 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생산량은 2,700만 대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공장 가동률은 63%에 불과했고 최근에는 이게 더 심해져서 가동률이 50%대까지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장 유지 비용이 안 나오니까 마진을 조금 줄여서라도 차를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침체 국면도 당연히 한몫하고 있는데 사실 창안 자동차 같이 우리가 잘 모르는 브랜드까지 볼 필요는 없고요. 비아디 같이 이름이 많이 알려진 회사들만 봐도 뭐가 문제가 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얘네가 중국에서만 차를 파는 거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 세계 곳곳에서 팔고 있고 우리나라도 곧 출시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무엇보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여론이 중요할 텐데 비아디 전기차가 출시되면 구매할 생각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최근에 관련 설문조사가 하나 있었는데 한국의 자동차 소비자 중 20%가 비아디 전기차를 구매할 거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물론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긴 했습니다. 구매 의향이 없다고 대답한 사람은 33.8%, 전혀 구입할 의향이 없다고 대답한 사람은 46.2%에 달했거든요. 이 설문조사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단순히 숫자만 보면 중국 전기차가 팔리지 않을 거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비교한다면 어떤가요? 같은 리서치 회사에서 중국에서 제수 생산되는 테슬라를 구입할 거냐는 질문도 했는데요. 구입하겠다고 한 소비자는 13.2%, 구입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은 86.8%에 달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실제 결과를 봤죠. 구입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이 90%에 육박했지만 정작 작년 테슬라 판매량에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 건 중국산 모델 Y였습니다. 즉 중국산 테슬라 구매 의향보다 비아디 구매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C 같은 차들은 준대형차 정도잖아요. 최근에 또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랜저나 소렌토 같은 차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는 아닐 수 있어도 수요를 뺏길 가능성은 있다는 겁니다. 즉 가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고 실제 판매량을 보면 더 확실해지겠죠. 지금 우리가 긴장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 브랜드 중에서도 판매량이 상위권에 있는 애들은 해외 시장 공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일단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은 방어 전략이 뭐죠? 제품만으로는 경쟁이 안
안 되니 무역 장벽으로 방어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중국 회사들은 이걸 어떻게 우회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에 진출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예 미국 브랜드랑 협업을 해서 차체랑 전기차 시스템을 공급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무역 장벽과 상관없는 나라에 공장을 지어버리는 겁니다. 이미 우리한테도 비슷한 사례가 있죠. 지리 자동차가 르노코리아를 활용하는 거, 볼보나 벤츠를 활용해서 전세계 시장이 침투하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 볼 수 있습니다. 벤츠가 고급 브랜드, 가격대가 상당한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LFP 배터리를 언급하는 이유와도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사실 그냥 이렇게 브랜드를 통해서 우회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중국차 견제를 넘어서 중국차의 우회 전략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는 일은 견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나라를 통해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이걸 해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는다,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미국 정부에서 발표를 하는 거죠. 야 한국, 너네 그런 식으로 중국을 도와주고 있다 이거지? FTA 이거 뭐고 필요 없어. 앞으로 한국 배터리, 한국에서 들여오는 자동차 싹 다 관세 붙일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사례가 비아디의 멕시코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아디가 멕시코에도 공장을 지으려고 추진 중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견제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초저가 전기차가 핫케이크처럼 팔리고 미국인들은 이를 먹어치울 것이다. 결국 미국 자동차 기업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게 미국 자동차 연합에서 실제로 한 말입니다.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국방만큼 많이 팔릴 거다. 한마디로 대중화가 굉장히 빠를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미국 자동차 연합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자본으로 밀어준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차가 규제로 계속 막혀버리니 이제는 멕시코 같은 해외 생산 거점을 통해서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소리거든요. 특히 미국에서 견제를 심하게 하는 이유는 멕시코가 어떤 곳인가요? 임금이 저렴하고 노동력은 풍부한 곳입니다. 그래서 미국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생산기지 역할을 하는 것 또한 멕시코입니다. GM, 포드, 스텔란티스, 테슬라뿐만 아니라 벤츠, 토요타, 혼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아까지 멕시코를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징검 다리로 활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부랴부랴 이런 우회로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 우려가 아니라 이미 중국 기업들은 멕시코를 미국 수출 우회로로 활용해왔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작년 미국의 대멕시코 수입액은 4,576억 달러였습니다. 중국의 4,272억 달러를 이미 크게 앞서고 있는 거죠. 이러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나라 기업들은 멕시코 의존도가 그리 높진 않지만 중국이 이런 식으로 점점 해외 생산 거점에 대한 규제가 많아지면 우리 기업들도 생산 단가에 있어서 손해를 보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미국은 가면 갈수록 자국 우대, 미국 내 산업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정해가고 분위기도 냉랭해지고 이건 곧 언제든 동맹과 연대도 흔들릴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말 그대로 무역 장벽이 전혀 없는 시장이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국산 전기차들 뿐 아니라 최근에 발표된 대로 800만원 가까이 저렴해진 가격으로 들어와 버리면 기존에 국내에서 잘 팔리는 차들도 수요를 뺏길 수밖에 없고 판매량이 확보되면 어차피 자본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정비 인프라 같은 것도 빠르게 구축할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중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혼란이 덜하다는 거죠. 이건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를 계속 들쑤시고 있는 게 중국이니까 당연히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혼란일 수밖에 없죠. 최근에 미국은 애플카 계획이 철회됐다고 하죠. 애플카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10년이나 지났는데 실제로 애플도 10년 동안 공들여온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 개발 프로젝트에서 손을 뗄 거라는 발표가 나왔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투자 대비 전망이 너무 불투명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얘네가 만들려던 게 자율주행 차거든요. 자율주행 차는 지금 테슬라도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를 못하고 있고 현대차 그룹도 난관이 계속되고 있는데 애플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대신 이걸 마냥 비웃을 게 아니라 또 다른 기회 포인트 내지는 돌파구라 생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애플이 자율주행차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는 대신 더욱 집중하기 시작한 게 뭐다? 인공지능 개발 사업이죠.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접어버리고 소프트웨어에 집중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애플 입장에선 인공지능 기술에 집중하지 않으면 도태될 위기이기도 하고 이미 살짝 늦어지고 있기도 하잖아요. 지금 자율주행 업체들은 빨간불이 켜졌는데 소프트웨어 쪽은 또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챗GPT의 등장입니다. 그리고 이 등장이 보여준 미래 기술 시장의 변화인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생성형 AI입니다. 말 그대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AI인 겁니다. 지금 챗GPT도 보면 이미 있는 정보를 조합해서 답을 내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없는 정보를 생성하는 말 그대로 사람처럼 사고를 할 수 있는 AI가 경쟁력이 될 거란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애플의 이런 결정이 내려진 당일 주가가 0.8% 상승하면서 마감됐고요. 어느 정도 전기차 시장의 방향이 정해지고 있는 거라고도 봅니다.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회사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의 시너지가 더욱 중요해질 거고 이 또한 중국 기업들을 견제해야 하는 포인트라고 봐야죠. 항상 걱정되는 건 그겁니다. 가격이 문제야? 그럼 더 내려줄게. 이래도 안 사? 그럼 더 내리지 뭐. 중국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이미 얘네는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혼란이 연속이란 거죠. 그나마 무역 장벽이 세워져 있어서 지금은 괜찮지만 무역 장벽을 피해서 땅굴로 침투하고 있는 꼴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야 할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